3개 먹을래? 4개 먹을래? 우리는 살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 집착을 하여 그 다음에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특정 부분에 집착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자는 그런 사람들을 원숭이로 비유한다. 조삼모사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원숭이를 기르던 저공이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나눠주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라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내었다. 원래는 아침에도 4개를 주고 저녁에도 4개를 줬는데 수확량이 부족해서 저녁에 주는 양을 줄인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길게 볼 것도 없이 단지 하루의 여유만 가지고 봐도 하루에 7개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원숭이들은 당장 아침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공도 원숭이도 모두 만족했다는 결말이다. 이것이 이른바 장자가 말하는 양행이다. 저공의 목적은 원숭이들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저공의 목적과 원숭이들의 바람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조삼모사를 사기꾼 술책으로 해석하지만 장자는 양쪽 모두 목적에 부합한 일이라고 해석하였다. 물론 때에 따라서 조3이냐 조4냐가 중요한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자의 외물편에 나오는 학철부어 이야기이다. 학철부어는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이 말라붙어 거기에 살던 붕어가 곧 죽을 다급한 처지가 되었다는 뜻이다. 장자가 길을 가다가 누가 부르기에 돌아봤더니 수레바퀴로 패인 자국에 고인 물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붕어 한 마리가 물 한 바가지만 부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장자가 당장은 바빠서 안되고 내일 오나라 월나라 왕들을 만나는데 서강의 물을 모두 끌어다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붕어는 나중에 건어물 가게에서 보자고 했다. 이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원숭이들에게는 조삼모사나 조삼오삼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당장 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붕어는 조3이냐 조사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총 5가지 문단으로 나뉘어진 5문단의 글입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일단 조삼모사는 제가 아는 단어고요. 학철부어 여기 밑에 이쪽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위급한 처지에 있거나 몹시 고단하고 옹색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씩 읽어보면서 분단별로 제목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 집착을 하여 그 다음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특정 부분에 집착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는 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자는 그런 사람들을 원숭이로 비유한다. 조삼모사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원숭이를 기르던 저공이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나눠주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내었다. 원래는 아침에도 4개를 주고 저녁에도 4개를 줬는데 수확량이 부족해서 저녁에 주는 양을 줄인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길게 볼 것도 없이 단지 하루의 여유만 가지고 봐도 하루에 7개라는 사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루에 7개라는 사실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원숭이들은 당장 아침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다. 이거는 조삼모사 유래죠. 네, 유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공도 원숭이도 모두 만족했다는 결말이다. 이른바 장자가 말하는 양행이다. 저공의 목적과 원숭이 바람이 모두 이루어서 사기꾼의 술책으로 해석하지만 장자는 양쪽 모두에 부합한 일이라고 해석하였다. 장자의 양행 해줄 수 있겠죠. 물론 때에 따라서 조3이냐 조4냐 중요한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자의 외모편에 나오는 학철부어 이야기이다. 학철부어는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이 말라붙어 거기에 살던 붕어가 곧 죽을 다급한 처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거는 학철부어의 뜻이죠, 뜻. 장자가 길을 가다가 누가 부르기에 돌아봤더니
수레바퀴로 패인 자국의 고인물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붕어 한 마리가 물 한 바가지만 부어달라고 부탁했다. 장자가 당장은 바빠서 안 되고 내일 오나라 월나라 왕들을 만나는데 서왕의 물을 모두 끌어다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러다 붕어는 나중에 건어물 가게에서 보자고 했다. 이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원숭이들에게는 조3이나 조3호 섬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당장 말라족을 위한 처한 붕어에는 조4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철부어의 유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문단별로 내부 제목은 다 지어봤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담고 있는 의미로 가장 적적한 것. 기억이 뭐냐면 나중에 건어물 가게에서 보자고 했다. 자신은 내일을 기약할 것이다. 자신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은 곧 말라 죽을 것이다. 자신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자신은 곧 말라 죽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한 말이죠. 일단 요거의 의미라고 하면 이번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제시된 만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일 방과후 수업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할까? 내일 시간 비워주기. 이게 흔히 있는 일이죠. 네, 수업을 보강하는 상황은 학철부어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겠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얻었다고 본다면 양행에 해당하겠군. 내일 일어날 일만 생각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군. 눈앞에 닥친 상황에 집착하여 그 다음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군. 수업을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수업을 하는 것 자체는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겠군. 이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적절한 것, 무조건 적절한 거 하나를 골라보자면 이건 무조건 정. 내일 일어날 일만 생각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상황에 집착해요. 저는 솔직히 2번이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맞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과연 만족을 하는 걸까? 만족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만족하는 건가 이게? 이 당장 급한 거는 아닌데 일단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모두가 만족한 건 아닌 것 같아. 2번이에요. 네, 맞는 것 같아. 자, 문단과 문단의 핵심 사들. 1문단은 조선모사에 비유되는 상황. 2문단은 제가 조선모사의 유래였죠. 3문단은 양행의 의미, 4문단은 학철부어의 의미, 5문단은 뭐였다? 학철부어 유래. 양행의 개념을 20자 이내로 적어보자. 양쪽 모두의 뭐더라고 궁극적인 거. 모두에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뜻으로 보면 모두의 목적에 부합한 일, 이거가 아마 장자의 양행일 겁니다. 이거는 조삼모사죠. 조삼모사. 아침 2개, 저녁 4개. 이거는 저공과 원숭이의 이야기죠. 시작하여 장자는 저공과 원숭이의 목적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양행이라고 하죠. 붕어
몫이 여기서는 몫이 급한 특징을 집약하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음, 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자, 장자의 도를 아십니까? 장자가 활약했던 춘추전국 시대는 중국 여러 지역의 제후들이 영토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관가들이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지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펼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맹자, 노자 등도 이 시대의 사관가입니다. 장자는 노자처럼 도를 천지 만물의 근본의 원리라고 보았습니다. 도가 없는 곳은 없으며 도는 모든 만물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사유하거나 욕구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본질적인 힘이며 시작과 끝, 경계도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환경에 좌우되어 사람들마다 다르며 보편타당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도와 일체가 되어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월적 경지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천균, 어느 하나의 변화에 집착하지 않는 양쪽 모두 대응하는 양행 등의 개념에 잘 드러납니다. 상대는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 이거는 장자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이제 어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함께로 나무 속에 희롱함을 이르는 말. 새로 조삼모사죠. 조삼모사. 근데 장자는 이거를 이런 뜻 아니고 양행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일로도 해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선, 조개류 따위를 말린 식품, 건어물이죠. 건어물. 자, 그리고 3번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있지 못하고 매달림. 3번이 이거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어렵게 보존하거나 유지하다. 부지하다? 아닌가? 5번이 뭐지? 맞나? 부지하다. 가로 4번. 매우 위급한 처지에 몹시 고단한 옹색한 사람. 학철부어죠. 학철부어.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 술수. 술책? 네, 맞네요. 술책. 일이 박삭 다쳐서 매우 급하다. 다급하다. 다급하다. 요거 뭐지? 요거는 제가 한번 앞에 볼게요. 그렇지 못하고 매달림. 이거는 좀 헷갈리는데.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 다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렸다는 게 무슨 어떤 걸까요?
킥 못하고 매달린다는 게 스토리상 나올 수가 있나? 처지? 뭐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 집착을 하여 집착인가? 집착? 집착 맞는 것 같아. 네, 이렇게 단어를 끝냈어요. 한 번 더 여기 중에 이게 좀 틀렸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좀 헷갈렸고 나머지는 뭐 예, 괜찮게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